근데 흔하게 또 전립선 결찰술을 하고 좀 문제가 되는 분들이 애초에 전립선 비대에 의한 증상이 아닌데, 네, 왜냐면은 소변 증상을 나타내는 게 꼭 전립선 비대증은 아니니까. 이제 사실 뭐 이렇게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저희랑 어떤 수술을 할지 결정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가끔 진료실에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가족분이 하신다면 어떤 수술 하시겠어요? 그랬을 때 저는 솔직히 제가 만약에 뭐 주변에 친척분이 젊고 뭐 이런 성관계나 이런 거에 좀 예민하신 나이대라면 전립선 크기가 크지 않고 증상이 아주 심한 게 아니면 우선 뭐 전립선 결찰술 같은 걸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전 웬만하면 이 전립선을 제대로 치료해 줄 수 있는 요새 홀랩이라고 하는 수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는 뭐 어떤 수술을 주로 추천하실 것 같으세요? 저도 뭐 생각은 비슷한데요. 정말 환자분 나이가 젊고 전립선이 작으면, 근데 정말 전립선이 작지만 비대된 부위 때문에 소변을 못 보신다, 그러면 어쨌든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전립선 결찰술을 그쵸. 고려를 하겠는데, 사실 비대된 조직을 완전히 제거를 하는 게 사실 근본적인 그쵸. 수술이거든요. 물론 이제 역행성 사정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시긴 하시나, 사실 제가 환자분들을 뵐 때도 소변 보시기가 불편한 게 정말 큰 거지, 그 다른 부가적인 문제 때문에 수술을 그렇게 어떤 걸 해야 될지 고민이 크진 않거든요. 효과가 제일 좋은 거로는 결국은 홀랩이기 때문에 가족 중에 또는 뭐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유 원장 뭐 수술 어떤 거를 해야 돼? 뭐 결찰술이 있던데, 뭐 색전술이 있던데, 그러면 저는 일단은 홀랩 수술이 제일 좋고요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정말 그 수술을 하셔야 될 분이 너무 고령이시고 심질환도 있으시고 그쵸. 마취하기도 힘들다, 이럴 때는 어쨌든 수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마취나 이런 수술 자체가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결찰술로 간단히, 그쵸. 그 경우에 따라서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병원에서 홀뮴 레이저 홀랩 수술이 안 되는데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경료도 전립선 절제술로도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비교를 하자면은 홀랩 수술에 비할 수 있는 수술은 아직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럼 전립선 결찰술은 하면 안 되는 수술일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첨언을 하자면은, 어떤 전립선 결찰술도 나름대로 이제 장점이 있죠. 예. 훨씬 수술 시간도 짧고, 그리고 뭐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간단하고, 그리고 뭐 역행성 사정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되게 중요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저도 일단은 젊으면서 조금 전립선 크기가 작고 역행성 사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은 전립선 결찰술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흔하게 또 전립선 결찰술을 하고 좀 문제가 되는 분들이 애초에 전립선 비대에 의한 증상이 아닌데, 예, 왜냐면은 소변 증상을 나타내는 게 꼭 전립선 비대증은 아니니까. 그래서 뭐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한데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증상으로 생각을 하고 전립선 결찰술을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전립선 비대증이 메인 그 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증상 호전이 별로 안 되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전립선 결찰술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이제 꼭 하시면 좋을 만한 분을 선별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전립선 절제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뭐 비뇨기과 전문의들 입장에서는 하다 보면은 사실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그 전립선 TURP라고 하는 긁어내는 수술에 비해서는 홀랩 수술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는 하면서도 사실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홀랩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익숙해지는데 좀 어려운 수술이기도 하고, 장비 자체도 고가이기 때문에 이제 하는 뭐 의사 입장에서 조금 꺼려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하면은 뭐 원장님도 다 느끼시겠지만 절제하는 수술은 홀랩 수술이 제일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현존하는 수술들 중에서. 연락을 받으면 저는 고민 없이 홀랩 수술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이 수술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무협 영화라든지 엄청나게 좋은 칼이 있는데 어떤 재단에 딱 올려져 있고 이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다, 정말 수련을 얼마나 거치고
능력이 되는 자만 이 칼을 쓸 수가 있다.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의 이 러닝 커브라고 하죠. 커브. 학습을 좀 거친 다음에 수술을 잘할 수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 홀레 수술이 정말 좋다고 봅니다. 저희야 뭐 이제 열심히 그 수술을 잘 하고 있으니까 환자분 만족도도 좋고 저희 입장에서도 되게 만족도가 좋은 수술이거든요. 사실 수술하고 환자분들이 만족 못 하시면 저희도 사실 수술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뭐 진료할 때 힘들고 그래서 모두 좋은 결과가 있게 이제 저희도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는 저는 홀랩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요새는 이제 전립선이 많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 대학병원에서 뭐 로봇으로 그런 단순 비대 전립선 조직을 떼내는 수술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로봇으로 할 수 있는 건 요새 홀랩으로도 거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의료진과 상의해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수술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느 한 가지만이 정말 최고다. 그리고 이 전립선 결찰술이라는 게 이제 신의료 기술로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현재는 이제 의료 보험 적용에는 안 되고 있는데 이 신의료 기술이라는 말 때문에 정말 이게 최신에 나온 수술이니까 제일 좋은 수술이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신에 나온 수술의 그냥 한 가지 방법일 뿐이지 이게 최신이 최고라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어떤 수술을 받아야 될지 아마 선택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수술에 대한 영상도 준비하고 아보카도까지 준비를 해서 이해가 좀 되시도록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인터넷에 어느 한 가지 수술만 좋다라는 얘기를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꼭 그렇지 않고 이 다양한 수술이 어떠한 경우에 적합한지 그런 그 경우에 따라서 적합한 수술을 받으시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 중에서도 어떤 게 더 효과가 좋다 또 의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를 좀 속 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이 어떤 수술 방법을 듣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보시거나 할 때 조금 참고사항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수술을 계속 하고 있고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은 이미 수술을 또 받으시고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재수술을 하는 경우 정말 이게 재수술이 필요한 건지 전립선 비대증이 다시 정말 재발된 건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비대증이 재발 그것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수술을 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지 원장님들과도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비정상 토크 이번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